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을 통하여 수급자 어르신의 안전한 시설 이용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전 종사자와 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 어르신은 건강 및 인지력 등으로 인해서 교육의 효과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이제 노인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계신 종사자분들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는 보호자분들께서도 시설에 대한 시각을 높이셔야 할 때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에 각종 매스컴에서 끊이지 않고 노인학대 뉴스가 보도되는지 그 원인과 실태에 대한 이야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운영자분들과 종사자분들께서는 어떠한 경우가 노인학대에 해당하는가를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우리 시설에서는 노인학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철저하게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종사자들이 다 알아서 했기에 나는 몰랐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운영자나 우리는 운영자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종사자의 핑곗거리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시설에서 노인학대가 이루어졌다면 운영자, 종사자, 보호자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통감하면서 우리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학대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노인학대 예방교육에서는 2020년 5월 15일에 경남 MBC에서 보도한 노인학대 사례를 통하여 실제 노인학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운영자, 종사자, 보호자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교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도 영상부터 보실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노인 학대 의혹이 나왔던 사천의 한 요양원에 대해서 노인 보호기관이 학대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고 판정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일부 보호사들의 문제였다면서 퇴직한 보호사 6명을 고발을 했고 보호사들은 요양원이 책임을 전가하려고 보복성 고발을 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사천의 한 요양원 내부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사복을 입은 사람이 입소자의 코에 음식물 공급을 위한 관을 밀어넣습니다. 위생장갑도 끼지 않았습니다. 관 삽입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의료진이 해야 하지만 처방은 없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계속 한 거죠.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침대에 누운 또 다른 입소자. 상체가 묶여 있어 머리를 들기도 힘겨운 모습입니다. 신체 억제를 위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는 없었고 관찰 기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이 요양원을 조사한 경남 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학대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며 최근 학대 판정 보고서를 감독기관인 사천시에 전달했습니다. 신체적 학대, 성적인 학대, 의료적인 처치 등 방임의 문제 등이 확인이 돼서 학대 판정을 저희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측은 일부 요양보호사의 문제였다며 지난 2월 퇴직한 6명의 보호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퇴사한 직원들이 노인학대를 하였고 현재 퇴사한 직원 6명 고발한 상태입니다. 서부 노인 전문기관에서 신고된 사진을 보니 의도적으로 노인분의 손을 묶어놓고 찍은 것 같았습니다. 이에 대해 권고사직한 요양보호사들은 학대 사실이 알려지자 요양원 측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보복성 고발을 했다고 말합니다. 임금에 대한 체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법을 많이 행했는데 선생님들한테 오히려 미안하다 이렇게 타협으로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들을 이렇게 보복성으로 이렇게 고발을 하고. 사천시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요양원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한 뒤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곳은 지난 2016년과 작년에도 노인학대 판정으로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자, 방금 보셨던 영상은 2020년 5월 15일에
경남 MBC에서 보도한 노인학대 사례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노인학대란 무엇인지, 그리고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때의 처벌 규정과 노인학대의 대표적인 행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방금 보신 영상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서 우리 시설에서는 이러한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오늘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노인학대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노인학대의 정의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에 나타나 있는데요.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또는 유기, 방임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공간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가정학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죠. 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 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가 바로 가정학대이다. 대부분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자녀의 학대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설학대는요, 노인에게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양로원 등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죠. 그래서 시설 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가 바로 시설학대이다. 학대 발생 장소가 노인복지생활시설이라도 학대 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이면 가정학대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또는 기타 학대 행위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가 바로 기타 학대가 되겠다는 거죠. 이러한 노인학대는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네 가지 특성. 하나는 복합성. 이따가 영상에서 보실 텐데 왜 제가 이 네 가지 특성을 꼭 알아두셔야 하냐. 그 이유는 영상을 보면서 이제 저희가 이게 왜 노인학대였는지를 분석해 보실 텐데 그때에 이 네 가지가 이 노인학대 사례에 다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는 복합성이죠. 오랜 시간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온 가족관계 갈등의 극단적인 형태다. 이 이제 가족 학대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러나 오랜 시간이라는 부분이 첫 번째로는 들어간다.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온 관계들이라는 부분이죠. 반복성은요, 이례적인 폭력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특징이에요. 한 번에 끝나는 폭력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됐다라는 특징인 거죠. 세 번째로는 지속성이에요. 외부 개입이 어렵고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그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됐다라는 거죠. 또 은폐성을 갖고 있습니다. 폐쇄된 환경의 특징이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극단적인 갈등으로 외부에 드러나기가 어렵다. 극단적인 갈등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의 노인학대가 일어난 시설들 또는 그 가정 상황을 보면 극단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죠. 가족의 경우 피해자인 노인은 가해자인 성인 자녀에 대해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짐으로 인해서 외부 개입에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굉장히 좀 마음 아픈 얘기죠. 자, 이 네 가지 복합성, 반복성, 지속성, 은폐성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의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번 교육에서는 노인 학대가 일어났을 때의 처벌 규정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벌 규정부터 먼저 보면 우리가 좀 심각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먼저는 노인복지법인데 제39조의 9 금지행위를 보면요.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 즉 노인이죠. 노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이건 노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마찬가지죠. 또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또 네 번째로는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또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또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요, 이러한 금지 행위, 즉 노인학대 행위를 했을 때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39조의 9, 1호, 즉 상해에 한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거죠. 방금 보셨던 39조의 9, 제1호,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55조의 3을 보시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제39조의 9, 제1호 폭행에 한정하는 것인데 그것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즉 방금 보셨던 노인학대 행위를 했을 때에는 이러한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이죠. 또 제55조의 4벌칙을 보시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데 제39조의 9,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가 바로 이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53 법칙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했을 때,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했을 때, 또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했을 때,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를 했을 때,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했을 때,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을 때 753 법칙,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 자격도 취소해 버리게 되죠.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해 버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죠. 제39조의 9를 위반하여, 39조의 9는 방금 말씀드린 그 7가지죠. 제55조의 2부터 제55조의 4까지 방금 말씀드린 753 법칙,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면 요양보호사 자격은 박탈해버린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을 보시면 노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하고 있는데요. 취업 제한 기간이라는 것을 두어서 시설 또는 기관, 즉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거나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판결하고 그리고 선고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노인시설 중에 바로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취업 제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설에서는 신규 종사자를 채용할 때 범죄 경력 조회를 해서 그 범죄 경력 가운데에
혹시 노인과 관련된 범죄가 없는지를 조회해보는 절차가 있는 것이죠. 노인 학대와 관련되어 있으면 이제는 노인 시설의 취업은 확실하게 제한을 해두어야 됩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취업이라든지 또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 자체를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려야 되는 거죠. 막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또한 제39조의 6에서는요. 노인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신고하여야만 한다로 좀 바꿔야 되겠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예, 이 말이 맞습니다. 자, 그 중에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는 노인학대를 알면 바로 신고해야 되는 신고 대상자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들, 또 노인복지 상담원, 그리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또 장기요양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이다 라는 것이죠. 시설에 만약에 노인학대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노인학대를 통해서 노인학대 신고가 늦어졌을 때에는 그 늦어진 사유도 들여다보고 그에 따라서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노인학대 신고를 적절하게 했는지 그 여부도 판단을 해서 그에 따라서 신고가 늦어졌다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법 제39조의 6, 제2항을 위반해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에 한해서 150만 원의 과태료, 2차 위반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과태료, 3차 위반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게끔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 노인학대가 이루어졌다라면 그에 따라서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고 노인학대 정황을 조사하게 된다면 방금 열거한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 법조항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처벌 규정을 보실 텐데요. 먼저는 제37조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이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경우에 대해서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가 이루어진다. 한번 보실까요? 먼저는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또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바로 이에 해당이 된다는 것인데 저는 6개월의 업무정지는 좀 약하다 보여지고 그냥 바로 지정 취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제안을 하느냐? 우리가 앞서서 노인학대의 4가지 특성을 보셨죠? 지속성입니다. 지속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날 당일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학대 행위가 이루어진 내용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한번 봐주고 뭐 6개월 정도의 업무정지, 4개월, 3개월 업무정지 이렇게만 내리고 다시 시설을 열었다? 그때는 처벌이 좀 약해서 다시 이 시설에서 노인학대가 이루어지지 말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노인학대가 이미 이루어졌고 물은 쏟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설에게
뭐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주는 것은 좀 약한 처벌이다. 왜냐하면 노인학대는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 또 노인 인권 교육, 이런 교육들을 다 진행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학대가 지속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인 학대가 발생되어져서 노인 학대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지정 취소와 함께 시설 폐쇄를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더불어서 이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노인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했다라는 거거든요. 즉, 노인학대 예방교육도 했고 노인 인권교육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가 시설에서 벌어졌는데 이걸 나보고 어떡하냐는 거냐, 이런 식의 내용인 거거든요. 하지만 과연 주의와 감독을 상당히 게을리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시설에서 노인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인학대의 특성 4가지를 아까 말씀드렸죠. 지속성이에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속적으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했다라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노인 학대 상황을 포착했죠. 그런데 시설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시설에서 종사자분들께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그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노인학대 상황이 오픈이 된 것이죠. 즉, 노인학대가 갖고 있는 지속성이란 특성에 비해서 지금 이 법에서 말하고 있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지 아니한 경우의 제외 조항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을 가지고서 일부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는 이제 노인학대 예방 교육과 또 인권교육 이런 것들만 제공하면 우리 시설에서 노인학대가 벌어져도 우리는 살 수 있을 만한 길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에는 노인학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노인학대의 대표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신체적 학대이죠. 신체적 학대라는 것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도 들어간다는 거죠. 또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이다. 즉 노인을 폭행하는 건데요. 이 그림 보세요. 참 심각합니다.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리고 노인을 발로 차고 노인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노인의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 노인의 머리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드는 것, 노인의 목을 조르고 노인의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노인을 억압하며 짓누르는 것, 노인의 몸을 발로 밟는 것, 노인을 질질 끌고 다니는 것,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 것, 노인을 핥히거나 꼬집는 것, 노인을 입으로 물어 뜯는 것,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노인을 폭행하는 것, 물건을 던져서 노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 칼이나 흉기를 사용해서 노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 담뱃불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에게 화상을 입히는 경우들이 바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죠. 또한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도 신체적 학대인데요. 노인을 집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 노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 또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자물쇠 등을 설치해서
가둬버리는 거죠. 출입을 통제하는 거. 노인을 집 밖으로 이번에는 끌어내는 거. 또 노인을 집 밖으로 쫓아내는 거. 노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도 속합니다.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인데요. 노인을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 또 노인의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를 설치하는 거죠. 끈으로 묶어둔다든지 수갑을 채운다든지 손, 발목을 묶는 거예요. 또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거죠.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해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겁니다. 또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도 신체적 학대인데요.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로부터 단절시키는 거죠. 가스도 끊고 난방도 끊고 전기 수도도 끊고,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으로부터 단절시켜요. 밥통, 냉장고 같은 거 싹 없애버리는 거죠.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키고 굶기는 겁니다. 노인을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로부터 단절시키는 건데, 자, 이러한 행위는 일종의 살인행위죠. 약물을 사용해서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하는 행위도 신체적 학대인데, 노인에게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 투입시켜서 노인을 관리하기 쉽게 컨트롤한다든지, 또는 이를 통해서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행위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인데요. 노인이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이나 노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 노인을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해서 일, 노동을 강요한다든지, 노인이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 및 신체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된 일이나 노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 또 노인에게 정신 및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 또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노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번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들인데요.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들이 되겠습니다.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것들이죠. 노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것,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 것, 또 노인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또 노인의 일상생활, 식사, 일상 물품 사용 등을 타 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하는 것들이죠. 또한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인데요. 노인이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든지, 비방이나 폭력적 행동 등으로 타인이 노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드는 것, 또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든지,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노인의 이성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정서적 학대에 속합니다.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도 정서적 학대인데요. 죽이겠다고 협박한다거나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 이런 위협과 협박, 노인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하는 것, 노인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하는 것, 노인에게 혐오스러운 말을 하고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노인에게 창피를 주고 노인을 비웃거나 조소를 하게 하고, 또 노인을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것들이 정서적 학대죠.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를 시켜버리는 것도 정서적 학대인데, 노인의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시켜버리고, 노인의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요, 노인을 집안 경조사에도 참여시키지 않는 행위, 이런 것들이 또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성적 학대인데요.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이다. 즉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하는 거죠.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시도하는 것.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하는 것.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든지 판단 능력이 없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하는 행위들입니다. 또한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건데요. 노인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는 것. 이 참 시설에서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사례죠.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킨다든지 원하지 않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 행위자의 성기 및 자유행위를 보게 한다든지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하는 행위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적 학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행위들인데요.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인데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죠.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채는 것.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연금, 재산 등을 가로채는 것. 노인의 허락 없이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하고 가로채는 것. 공적 부조,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비까지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것.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 것.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주는 것.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것. 또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들인데 이거 두 글자로 줄이면 범죄죠. 이번에는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데요.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시키는 행위, 노인의 허락 없이 수표 및 기타 금융, 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하는 행위,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착취하거나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 것,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 보험 등을 해약하거나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또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하거나 노인 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두 글자로 줄이면 사기죠. 이번에는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하는 행위인데요. 노인이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노인 자신의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노인의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노인의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노인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하는 행위나 수표 및 기타 금융, 법적 서류의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들이 바로 경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되겠습니다. 자, 노인학대 대표적인 행위, 방임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요.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해서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인데요.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자, 이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하거나 스스로 배변 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하거나 노인 스스로 청결 유지, 목욕이나 빨래죠. 또는
환경관리, 청소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는 행위, 심각한 질환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거나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든지 노인이 부적절한 주거 공간, 즉 컨테이너 같은 곳에서 거주하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할 때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 관련 업무, 세금이나 각종 요금 납부를 방치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 용돈, 종교생활, 종교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의욕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방임인데요.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 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을 제공하지 않을 때,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 방해하거나 혹은 소홀히 하는 경우, 또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하는 경우, 즉 악취, 욕창, 염증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방임 중에서도 자기방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 스스로의 생명이 위협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 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하는 행위라든지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 때, 또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을 때, 또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거나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든지 노인이 자살을 시도했을 때 자기 방임에 해당하는 노인학대의 대표적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기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 즉 버린다는 거죠.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 행위, 노인을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하는 행위,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하는 행위, 또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든지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해서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하는 행위도 유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보호자분들, 시설에 어르신들이 입소해 계신데 어르신께 연락과 왕래를 장기간 두절하시면 유기에 해당하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인학대의 정의에서부터 노인학대가 가지고 있는 4가지 대표적인 특성, 또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때 적용받게 되는 처벌 규칙, 노인학대의 대표적인 행위들까지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두에서 보았던 경남 MBC에서 보도한 노인학대 사례에 있어서 어떤 학대 행위가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점이 문제점이었는지를 지금부터 영상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인 학대 의혹이 나왔던 사천의 한 요양원에 대해서 노인 보호기관이 학대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고 판정했습니다. 자, 먼저 지금 뉴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노인학대를 판정한 것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었다라는 것이죠. 노인학대에 대한 판단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내립니다. 자,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죠? 또한 더불어서 지금 이 시설에서 노인학대가 한 행위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노인학대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학대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노인학대는 지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노인학대가 한 행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학대 행위로 발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시설 관리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대가 발생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노인학대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관리자 또한 상당 기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시설에서 이러한 학대 행위를 목격하고 발견했다면 관리자로서 이러한 학대 행위를 계속 방치만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요양원 측은 일부 보호사들의 문제였다면서 퇴직한 보호사 6명을 고발을 했고, 보호사들은 요양원이 책임을 전가하려고 보복성 고발을 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재밌는 상황이죠. 자, 지금 앵커분의 말씀에 따르면은 대표자분께서 퇴직한 요양보호사 선생님 6분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퇴직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대표자가 이 책임을 자신들한테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입장, 우리 교육 지금 받은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운영자의 입장이에요.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학대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관리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도 대표자는 자기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지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이러한 노인학대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관리자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노인학대의 특성인 지속성. 자, 이 지속성이라면은 지금 대표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설에 대한 관리를 안 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즉, 노인학대라는 것은 지속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한 대표자에게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퇴직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학대에 대한 행위를 언제 알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 될 겁니다. 자, 만약에 입사를 하자마자부터 이 행위는 학대인 것 같다 라고 인지했다면 이분들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또한 더불어서 이분들이 노인학대라는 안 시점에 노인학대 교육을 받았던지 또는 노인인권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분들은 분명히 이러한 행위들이 노인학대라는 것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신고가 뒤늦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의 신고 의무에 있어서도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의 일정 부분 함께 가담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사천의 한 요양원 내부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사복을 입은 사람이 입소자의 코에 음식물 공급을 위한 관을 밀어넣습니다. 위생장갑도 끼지 않았습니다. 관 삽입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의료진이 해야 하지만 처방은 없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계속 한 거죠.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그랬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의사의 처방 없이 간호조무사 선생님께서 관삽입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에는 촉탁이를 통해서 관삽입에 대한 처방을 안 받았다는 거죠. 촉탁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협약병원도 안 돼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설에서는 의료적인 처방을 위해서 반드시 촉탁 의사 선생님의 처방, 그리고 협약병원의 처방, 또는 어르신께서 이용하고 계신 병원에서 의료적인 처방을 받아서 이러한 관삽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어르신이 거의 완전 와상이세요. 와상이시고 활동력이라든지 또는 인지력이 거의 없으신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정도의 상태의 어르신은 실제로는 요양원에 계시기에는 부적합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노인 요양병원을 이용하시는 것이 의료적 시술을 위해서는 나은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1, 2등급 위주의 입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 오히려 노인 요양병원에 계셔야 할 정도의 어르신들께서 시설에 계신다는 것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죠. 의사의 처방 없이 관시술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노인 입소시설에 있어서 1, 2등급을 전제로 하는 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실까요? 침대에 누운 또 다른 입소자. 상체가 묶여 있어 머리를 들기도 힘겨운 모습입니다. 신체 억제를 위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는 없었고 관찰 기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신고를 목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이 노인 요양원의 관리자분께서 어르신께 신체 제재를 가해야 하는 정확한 이유, 신체 제재의 방법, 그리고 신체 제재를 얼마나 가할 것인지 그 시간 등에 대해서 보호자분들께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체 제재를 어르신께 가할 때에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는 어르신께 신체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 확실한 사유는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사유일 때에만 가능한 부분이죠. 그리고 신체 제재 외의 방법으로 어르신께 적당한 보호 방법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만 해당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보호자분께 동의를 받고 신체 제재를 가했을 때 그 경과 기록을 작성해서 보호자분들께 계속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어르신께 신체 제재를 가했다면 그것은 당연한 노인 학대가 되겠죠. 더불어서 지금 어르신께 신체 제재를 가한 방법을 보면 완전히 전신 자체를 못 쓰게끔 어르신을 묶어둔 상황입니다. 팔만 지금 신체 제재를 가한 것도 아니고 이 어르신 상체 전체를 못 쓰게끔 완전히 결박해 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 제재가 과한 정도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 어르신께 신체 제재가 꼭 필요한 사유였는가, 그 사유의 적정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어르신께서 문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어르신께 신체 제재를 가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물론 시설에서 보호자분들께 동의를 안 받았고 신체 제재를 가하는 경과보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르신께서 만약에 치매 행동이라든지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어르신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어르신께 신체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신과적인 전문적 배경 지식도 없습니다. 더불어서 치매 어르신, 이상행동을 보이는 어르신께 한 사람의 요양보호사가 계속 관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인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는 정신과적으로 문제행동이 심한 어르신께서 계시기에는 어려운 시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적으로 문제행동이 심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끔 의료기관으로 연계를 해드리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러한 어르신까지도 노인요양원에서 보호를 하게끔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여건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원에서는 정신과적으로 큰 문제행동을 갖고 계신 어르신은 보호할 만한 충분한 인력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인력도 없기 때문에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연계를 하여야 하는 상황임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노인요양원에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을 1, 2등급 위주로 설정해 놓은 것은 이러한 노인학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큰 문제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제도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이 요양원을 조사한 경남 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학대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며 최근 학대 판정 보고서를 감독기관인 사천시에 전달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조사를 하고 판정을 내린 다음에는 시군구로 이 내용을 통보한다는 것,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신체적 학대, 성적인 학대, 어릴적인 처치 등 방임의 문제 등이 확인이 돼서 학대 판정을 저희가 내렸습니다. 지금 경남 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관장님이신 김현 관장님의 인터뷰 내용 되게 중요하죠. 자, 신체적 학대, 성적인 학대, 의료적인 처치 등의 방임 문제 등이 확인이 돼서 학대 판정을 내렸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먼저는 신체적 학대. 우리 이 보도 영상만 봤을 때에는 방금 설명드린 어르신께 신체적 제재를 가한 부분, 그리고 성적인 학대도 있었다. 그러면 지금 영상, 보도 영상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성적 학대에 대한 행위가 이 시설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또한 의료적인 처치 등의 방임의 문제가 있는데 아까 공부했던 방임의 행위 중에서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 방해하거나 혹은 소홀히 한 이런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즉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아서 제공해야 할 의료 서비스를 그런 처방 없이 의료기관에 연계 없이 간호조무사가 직접 제공한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였다. 이런 내용은 의료법에도 걸리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러한 학대가 단순히 단기간에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죠. 지속성을 갖고 오랜 기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은 운영자에 대한 책임, 자, 더불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 학대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알고도 묵과한 종사자들의 책임 또한 있고요. 종사자분들은 학대 행위를 대표자가 제공한 게 아니고 종사자가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상황에 대한 관리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자와 종사자 모두의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보호자분들 시설에 대한 관심이 있었나요? 시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셨나요?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운영자와 종사자 이 두 주체만으로 관리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즉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학대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양원 측은 일부 요양보호사의 문제였다며 지난 2월 퇴직한 6명의 보호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 맞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운영자만의, 대표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종사자의 문제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도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고발한 것이죠. 특사한 직원들이 노인학대를 하였고 현재 특사한 직원 6명 고발한 상태입니다. 서부 노인 전문기관에서 신고된 사진을 보니 의도적으로 노인분의 손을 묶어놓고 찍은 것 같았습니다. 네, 분명히 노인학대는 종사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를 종사자가 제공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의도적으로 노인분의 손을 묶어놓고 찍었다라면은 서비스를 제공한 관련된 서류의 관리라든지 또는 직원회의, 보호자분들과의 소통 이러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어르신의 관리에 대한 모든 서비스 내용들을 담고 있게 됩니다. 즉 종합적으로 어르신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하고의 긴밀한 회의, 관리, 그리고 어르신께 제공해드리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관리, 보호자분들과의 계속적인 소통에 대한 관리, 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종사자분들이 의도적으로 노인분의 손을 묶어놓고 찍은 정황이라고 했을 때에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이미 이 시설에 대해서 학대라고 판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학대라고 결정이 나버린 것은 결국 종합적으로 어르신을 관리하고 있었던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권고사직한 요양보호사들은 학대 사실이 알려지자 요양원 측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보복성 고발을 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함께 책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제공과 관리에 대한 것을 현장에서 직접 하는 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도 학대에 대한 책임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묻고 있는 것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인 학대는요, 단순히 운영자의 책임이 아니고요, 운영자와 종사자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대표자 한 사람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취업해서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 꼭 알아두시고, 지금 현업에서 종사하고 계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또 간호조무사 선생님들,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모두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우리 시설에서는 절대적으로 노인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자분과의 긴밀한 협의와 회의, 그리고 보호자분들과도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들을 만들어서 관리하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임금에 대한 체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불법을 많이 행했는데 선생님들한테 오히려 미안하다 이렇게 타협으로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들을 이렇게 보복성으로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임금 체불하고 상관없이 노인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면 신고부터 먼저 하시는 게 의무사항인 거죠. 그런데 임금 체불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 학대하고 연관 짓는 거는 좀 안 맞는 내용 같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미안하다. 지금 선생님들에게 미안할 내용보다도 어르신께 죄송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선생님들에게 미안한 상황도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 제일 피해를 보는 건 어르신이에요. 종사자 여러분, 지금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그리고 현장에서 노인 학대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에게 먼저 미안하다 이렇게 타협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먼저는 어르신들께 이러한 노인 학대가 발생하게끔 관리를 못하고, 또 노인 학대로서 서비스를 제공한 이 상황에 대해서 함께 사죄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진 것이 운영자뿐만이 아니라 종사자 선생님들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요양원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한 뒤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노인학대 판정을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받고, 그에 따라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시군구로 판정한 사실을 통보하고, 자, 그러면 청문회가 개최가 되죠. 청문회가 열려서 해당 요양원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곳은 지난 2016년과 작년에도 노인 학대 판정으로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이 시설은 이미 노인 학대의 이력이 있는 시설입니다. 노인 학대 한 번 이루어졌는데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관리자가 완전히 다 교체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그 시설에서 노인 학대가 다시 재발할 확률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여기까지 해서 노인 학대와 관련된 보도 영상을 가지고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해 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 학대는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인 학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노인 학대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에는 어르신들께서 받는 고통과 피해는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우리 노인복지시설에서 단 한 건의 노인 학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보호자분들께서도 우리 노인복지시설에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서비스 내용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내가 알고 있는 시설에서 또는 우리 시설에서 노인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번 1577-1389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110번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와 함께 상담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노인학대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운영자 여러분,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보호자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도 노인학대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